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라 깨우치니 그 지으시던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00년 전에 교회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표현. 그로부터 우리가 2012년을 하면 교회를 비춰보는 겁니다. 590년부터 1500년간 인류 사회를 악폐적 영향을 끼친 이 교황제도도 우리가 그래서 객관적으로 비춰보는 거고 2012년에 이르러서 각 국가라는 국가 단위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는 인류 사회를 바라보면서 국가의 존재, 국가가 단위적으로 국가라는 것 호칭이 불려지는 그 역사적인 그 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 단위 국가 속에서 역사하신 분명한 역사하심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나타내는 교회가 또한 이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편의 이름 자체가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 하는 단어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용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는 어느 국가가 해당되고 안 되고 아니고 적어도 유엔에 의해서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모든 국가 단위에서는요, 이거는 거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죠. 뭐 처음에 교회라는 말을 할 때는 이게 교회를 써야 되는 의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바로 만물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 위치가요, 이건 엄정한 거예요. 바로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런 엄중함이 같이 있는 거죠. 국가라는 단위가 형성되어졌는데 그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데는 엄청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 이걸 주장하는데 누가 그 막을 수 있고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몰라서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에서는 모든 국가는 또한 그 국가 속에 있는 국민은 당연한 어떤 의무 또 어떻게 보면은 권리이기도 하는 거죠. 권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것은요, 그거는 그 국민들의 권리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권리면서 의무가 되어지는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바로 사탄적인 교황이 590년부터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도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위치에서 남긴 역사적인 흔적, 그걸 우리가 비견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필연코 어떻게 되느냐? 전쟁이에요, 전쟁. 교황으로 말미암아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이 분명히 나타났듯이, 그리고 1335년부터 패스트병이라는 분명히 유럽 인구의 5분의 1이 몰살되는 거죠. 그것은 1096년부터 나타났던 200년 동안의 십자군 전쟁을 교황이 일으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역사 속에서 지금 없는 거로 할 수가 있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국가 역사 정체성을 우리가 국가 단위에서 이걸 접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엄중한 역사적인 사건도 우리가 같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 국가가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이 일에 전 인류에 앞서서 국가 역사 정체성의 모델로서 이제는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를 온 인류 가운데 실제로 내놓고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과연 국가 역사 정체성이란 이 단어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거냐? 허무맹랑한 거냐? 그냥 사상적인 어떤 무슨 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하듯이 어떤 사상의 전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냐? 절대 아니죠, 절대. 그거는 비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2000년의 권위 속에서 바로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 버금갈 정도로 그 교회라는 단어가 남아있을 그 힘은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인데 교황제도가 분명히 중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교회라는 위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국가 역사 정체성은 바로 이런 근거, 이런 배경, 이런 힘 이것 자체를 어떤 같이 더디우면서 지금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데에 제일 먼저 우리가 나름대로의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의 100주년, 그게 금년이고, 그게 지난달이잖아요. 3월이니까. 지금 4월 26일이죠. 이 점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는 이 정부 형태를 새삼스럽게 그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면서 우리 한반도에 있는 이 정부가 3.1운동과 연결되어져서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헌법에 의해서 나타내는 그 정체성이 아니고 3.1운동을 준한 국가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반도에 있는 정부 형태의 정체성, 그걸 우리가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물리적이라고 하면 이제 환경적으로 나라를 한반도라고 하는 지형을 두 개 짝 쪼개 가지고 있는 정부, 남부에서 대한 것만 아니고 다른 정부 하나를 집어있는 그 근거를 이 3.1운동이라 하는 이 내용에 100주년이라고 하는 연결시켜서 우리는 인정하는 그런 우리가 때를 만나는 거예요.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형적인 내용에서는 정부가 남한이라고 하는 현재 정부,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고, 국가가 있고, 또 하나는 북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국가가 존재가 되어지는데, 3.1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도 정부다 하고 선포하는, 그게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선포만 되어지면서 가상적으로 보여지는 그 국가라는 어떤 그 국토가 없이 그냥 우리도 정부다 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북쪽을 대상해서 있는 2019년 3월 1일에 선포한 우리도 임시정부다 하고 선포한 바로 자유조선이라는 명칭이 있는 거예요. 자유조선 명칭도 있고 거기에도 분명히 조직이 있고 국토만 공유하는 거죠. 북한을 두고 공유하는 거죠. 그러나 북한이 공유할 수 없는 입장이 못 되니까 같이 두 정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정부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선포한다 해서 2019년 3월 1일 선포했단 말이에요. 3월 임시정부로. 그래서 지금 임시정부가 3.1절에 선포된 이 개념, 내용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간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제는 상대를 해야 되는 동포라 하면서 상대해야 되는 그런 국가라고 하는 단위가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북조선만 가지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가지고 상대를 해오던 대한민국이 아니고, 한반도라 그러면은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주권,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에 대한 보호, 범위, 이럴 적에 한반도에 있는 그 국민들은 보호된다 하는 것이 우리는 헌법에 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2019년 3월 1일까지는, 이전에는 사실은 이런 개념이 구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유조선을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유조선에 대한 그 입장에 대해서 그 맥을 어디서 갔느냐. 3.1운동이라 하는 이 내용을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대단히 존중하고, 헌법이 9차까지 우리가 개헌되어지는 그 엄청난 역사, 그 뭐 여러 가지 뭐 헌법이 하나 개헌되는데 뭐 보통 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참 경남과 같은 그 엄청난 그 물결이 지나가는 그 속에서 헌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전문에는 언제든지 헌법의 조항을 나누기 전에 전문이라고 하는 것에서 헌법을 개헌할 때 나타나는 모든 정신을 그거 쏟고 있는데, 빠지지 않는 단어가 3.1운동입니다. 3.1운동.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이야기할까요? 제가 요 정리를 해왔는데, 이걸로 합시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변천사 하는 것이 출처는 그 유튜브에 있는 그 오빠의 수작이라고 하는 이런 그 제목으로 블로그인가 있어요. 블로그의 제목이 오빠의 수작이라 되어 있어요. 2019년 4월 7일 제가 이거를 했는데, 이거는 올린 글은 보니까 2017년 9월 25일 11시 33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7년 5월에 있었던 대선에 있어서 개헌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이런 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처음 개정되어 1987년 현재입니다. 지금 현재가 쓰고 있는 우리 헌법이 1987년에 개정된 거예요. 9차례 개정이 있었던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을 넣고 헌법 전체 내용을 설명하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헌법의 전문만 비교해보고자 한다 하면서 나오는 내용이 크게 3가지의 헌법 전문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1948년 7월 17일 처음으로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니까. 1917년 우리가 제헌절이라 할 때 바로 이게 기준되는 거예요.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의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생활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정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이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이 내용에서 이 사람이 쓴 거에 왜요? 내용을 보면 기미 3.1운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게 전 국회에서 나오는 헌법에서 이게 전문이란 말이에요. 전문. 그리고 날짜도 서기가 아닌 단기로 표기되었음을 눈에 띈다. 이 사람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대한민국 헌법인 9차 개헌이 된 헌법의 전문을 살펴보자. 이 사람이 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 전문은 이 책에 있습니다. 법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헌법의 전문. 저는 가지고 있는 법전이 1987년 개정된 그 헌법의 전문을 저 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죠? 법전. 지난번에 나 보여준 거죠? 법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회사가 쓰는 거예요. 두껍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는 헌법편이 있어요. 헌법편. 여기에 넘기면은 전문이 있어요. 전문 여기에 한자로 쏙 적어놨는데 이거는 한글로 써놨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여기 나와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앞에 똑같습니다. 3.1운동 요거는 아까는 기미 3.1운동 요 기민년이거든. 기민년을 할 때 그 연수를 나타내는데 어떤 단기를 우리가 쓸 때는 지금은 몇 년 하지만은 1919년이 기민년에 해당되는 기민년. 근데 여기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그냥 숫자로 3 해갖고 점을 중간에 3 해갖고 점 찍고 그 다음에 도트죠. 3 도트 1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갖고 운동 3.1 운동으로 건립된 이렇게 돼 있어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간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서 요건 앞에 똑같습니다.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석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이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서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서 국민투표에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의 평가는 이 사람 평가는 그래요. 3.1운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지만 현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4.19 의거에 대한 이념 개성,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대한 언급까지 추가되어 있다. 물론 날짜도 단기에서 서기로 변경되어 있다. 그래 되어 있고 이제 비교를 하나 해놓은 것입니다. 비교로 유신헌법이래. 유신헌법.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했던 그 유신헌법이죠. 그거는 참 이런 우리나라 그 헌법을 민주주의 헌법이라 하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 헌법은 그 민주주의 헌법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런 그 내용에서 유신헌법이랍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 이거는 비교해볼 만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세 개를 했다는 거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의거 및 5.16 혁명의 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962년 12월 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서 개정한다. 5.16 혁명에 개성한다 하는 이 말이 이제는 전문에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하는 이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이 민주공화국이 이제 이때부터 우리의 헌법에 나름대로 아주 부각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요소를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내용은 우연히 하다가 지금 이 시간에 발표까지 했는데,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추가로 할 것은, 하나 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난번에 했던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여기 나타난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거죠. 3.1운동 100주년 기념과 전국교회 공동예배 요청. 총회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당시 주도적 역할을 감당하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한국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의 뜻을 기리고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이렇게 해서 표현되어 있는 이 교회의 위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위치라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 3.1운동을 이렇게 좀 너무 교회 주변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들은 손도 안 대고 선배들이 남긴 피땀을 그냥 사탕 빨아먹듯이 빨아먹는 이런 것 자체는 안 맞다. 그 표현에서 이건 제가 한번 지적은 한 적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듯이 우리 대한민국의 이 헌법, 그 기존은 그 앞에 민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민주라고 나와서 민주공화국 국가 형태를 언급하고 5.16이나 4.19를 언급하는 이런 그거는 3.1운동의 뒤편에 있는 거예요. 늘 따라오는 것은 3.1운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을 한국에서 지금 전 세계 가운데 나타내는데, 첫 번째 발걸음으로 들어가는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9차까지 개헌되면서 빠지지 않는 3.1운동, 3.1전신, 기미 3.1운동,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 표현이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데,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인정되어지고 또 역사적으로도 100주년이라는 역사를 분명히 근거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자부심이죠, 자부심. 말했지만은 3.1운동의 정신을 하자면요, 국민들이 손을 불끈 쥐는 거죠. 그렇지, 공감한다는 거죠.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현재 개정된 민주공화국 1조 1항, 그 내용을 갖고는요, 그렇게 손을 불끈 안 쥐는데 3.1운동이라고 하면 국민적인 공감을 하는, 그래 해보자 하는 것이 국민들이 대대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에 들어가는 조항으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헌법의 전문에, 헌법의 정신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중요한 요소가 3.1운동이라 3.1운동. 그런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내용은, 한국은 그렇는데 여기에 반대되는 북한은 동족이라 그러면서, 민족이라 그러면서, 한반도라는 구성 자체, 우리 대한민국 인정하는 한반도라는 그 안에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될 어떤 의무를 헌법은 인정을 하면서도 그러한 나라 자체, 국가 자체 형태는 3.1운동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안 하는 거죠. 3.1운동은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을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동포라고, 민족이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애로가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동포라고, 국가가 분명히 다르게 분리되어 있고 유엔의 등재가 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동포라고 하면서 정책을 하고 이런 입안한 자체를 우리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할 거다라고 나아가는 데는 바로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한 우리나라 임시정부를 가졌던, 지금 이제 개정된 1987년 개정파에도 전문에 분명히 있는 임시정부를,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간, 요래 법통,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그 내용, 그것이 바로 20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 이걸 현재 정권이 말이죠, 고수해서 아주 크게 뭔가 여기에 상응되어지는 어떤 일을 벌력하다가 4월 11일 날 미국 대통령한테 목덜미 들미가지고 미국에 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행사를 대통령이 취소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걸 할 거냐 하는 것에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는 어떤 표시죠. 북한하고 관계를 언제까지 국가가 다른 이 국가인지 불고 동포로서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대한민국의 헌법 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1운동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선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이 갈라지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3.1운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던 그 국가 형태가 있는데 언제까지 갈 거냐. 아직 꼭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4월 10일 임시상해정부 100주년 행사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4월 10일이라는 이 내용이 더 이상 북한과의 관계에서 연결되어지는 이 법통이라는 이 주장을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끄집어내는 이 내용은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 내용에 안에 쐐기를 박는 것이 2019년 3월 1일에 북한을 영토로 하고 있으면서 북한 국민 전체를 하나의 국민으로 여기면서 임시정부 형태를 선포한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요 지금 현재 상대로 북한에 반대되어지는 이왕의 그 국가를 하려면은 동포를 하려면은 즉 한반도로 해서 우리가 그 헌법에서 인정하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하고 헌법에 딱 그 영역을 표시하는 그 범위 안에서 국민들을 보호하려고 한다면은 이제는 정식으로 대상을 자유조선을 대상이라 하는 이 표시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1 정신으로서 나오는 그 내용에 분명히 뭐 헌법이나 임시정부는 자유조선의 그 임시정부 형태는 그 법조문이나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상세하게 나타내지 못했지만은 3월 1일 자체를 겨냥한 그 자체, 그리고 미리 3월 1일 선포하겠다 하고 하는 그 표현되어지는 내용에 3.1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분명히 거기에는요 뭔가는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한반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참 보호해야 되고 참 국민으로서 나름대로 국가로서의 어떤 그 위치를 해서 상응하고 협조해야 될 내용은요 민족 단위로 한다면은 지금 현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아니고 자유조선이라고 하는 임시정부를 상대해야 되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니냐. 우리 남한에 있는 국민들 대부분이 바로 그런 것에서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이 2019년 4월 11일 이후에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어떤 내용의 하나의 어떤 그 증거도 된단 말이죠. 이게 보통 일이냐, 이게 보통 일이냐. 이런 내용을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인류의 모델이 되는 국가 단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에서 우리가 증거가 되겠다. 앞으로 되어질 때 이 부분에 지금 여기서 표현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요, 역사는 분명히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